남도 음식 하면 눈이 즐겁고 입이 호강한다고 합니다. 남도에서는 음식의 깊은 맛을 계미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남도 음식. 남도 음식이 사랑받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천혜의 자연환경이 선사하는 풍부하고 신선한 식재료. 또한 상다리가 휜다는 표현처럼 넉넉한 인심. 그리고 남도의 손맛이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손맛으로 유명한 두 강사님의 남도 음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정숙입니다. 남도의 매실과 매실 활용에 대한 강좌입니다. 전라남도의 매실은 광양, 순천, 구례, 해남 등 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매실을 활용한 식품들은 국민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실은 매화나무의 열매이며 그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1500년 전에 들어와 선조들이 수백 년 전부터 이 열매를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사군자의 으뜸인 매화는 수많은 문학작품의 소재가 되어 왔으며 매실은 귀중한 건강식품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선조들은 매실을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첫 번째 이용 방법은 매실 가공품의 뿌리인 오매입니다. 덜 익은 매실을 집으로 태운 불이나 나무 뿌리의 연기로 구워서 햇볕에 말려 건조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이용법은 본조식남에 소개된 매실 장아찌입니다. 막 익으려고 하는 매실을 채취하여 씻은 후 소금을 발라 2, 3일 동안 소금물이 우러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를 햇볕에 말려줍니다. 소금에 절여서 말리기를 반복하여 만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의보감의 매실입니다. 맛이 시고 독이 없으며 기를 내리고 가스마리를 없애고 마음을 편하게 하며 갈증과 설사를 멈추게 하고 맥박의 활기를 찾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본초식남입니다. 간담을 다스리며 근을 튼튼하게 해주고 피로회복,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다. 뱃속의 벌레를 없애며 유량독과 물고기의 독을 없앤다. 월경불순, 염증 대하에 좋으며 대변 불통, 대변 하열, 소변 혈뇨를 낫게 한다. 입속의 냄새를 없애고 중풍과 경기를 다스리며 사지 통증을 멈추게 하고 토욕 광란을 멈추게 한다. 또 주독을 없애주고 종기를 없애고 담을 없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매실을 활용한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식품 매실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매실 가육은 수분이 90.5%이고 가육 중 100g 중에 들어있는 성분은 표와 같습니다. 매실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주석산 등의 유기산이 다른 식품에 비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매실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매실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신맛이 강해 피로회복과 입맛을 돋구는 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해독작용과 강한 향균 작용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매실이 가진 기능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매실에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구연산과 사과산이 풍부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매실의 신맛은 소화불량, 위장장애를 없애줍니다. 세 번째는 매실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체질 개선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매실에는 피루부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간장을 보호하고 간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다섯 번째, 피그린산이라는 성분은 성분이 미량이 있어 독성물질을 분해하고 식중독, 배탈 등 음식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강한 해독과 살균 효과가 있는 카데킨산이 들어있어 장내의 나쁜 균을 번식을 억제하고 살균성을 높여 염증과 이상 발효를 막음과 동시에 장의 연동운동을 원활하게 해 만성병비를 없애줍니다. 일곱 번째, 매실 속의 유기산과 비타민이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여덟 번째,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곪거나 상처난 부위에 매실 농축액을 바르거나 스포를 해주면 열이 내리고 염증을 없애줍니다. 아홉 번째, 매실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은 포도의 2배, 멜론의 4배로 다량 함유되어 있어 칼슘과 구연산이 결합하면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므로 성장기 어린이나 임신부, 폐경기 여성에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실을 이용한 것으로는
매실주를 수십 년 전부터 상품해 온 곳 위에는 최근에서야 매실 음료가 나오게 되었고, 매실을 이용한 전통 매실 반찬은 광양의 청매실농원 홍쌍리 명인의 1994년 처음으로 상품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매실을 알리고 가공에 앞장서신 분을 첫 번째로 뽑으라면 전남 광양시의 홍쌍리 명인입니다. 홍쌍리 명인의 시아버지인 김오천 선생이 1931년 일본에서 밤나무 묘목과 함께 들여온 오천주의 매화나무 묘목으로부터 광양 매실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과 광양을 오가며 나무 키우는 기술을 익혀 1944년부터 밤나무와 매실나무를 키웠으며 1952년부터 매실의 상품화에도 앞장서 해마다 매실의 한약재인 오매와 금매를 만들어 구례, 순천, 하동 등의 한약방에 공급하였으며 매실 농축액과 매실식초, 매실차 등 매실식품을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보급하였다고 합니다. 1965년 홍쌍리 명인이 김씨 집안에 시집 오면서 김오천 선생과 시어머니의 매실식품 제조 활용법을 이어받아서 연구한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광양시 다안면 도사리 일대에 약 5만 평의 농원에 매실나무 약 10만 그루를 식재해 매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청매실농원은 섬진강이 바라보이는 쫓비산 능선 비탈진 사면을 개간하여 1965년부터 매실 농장을 만들어 지금의 대단위 농장으로 발전했습니다. 매실 가공품을 담는 수많은 항아리를 늘어놓은 장독대의 모습이 인상적이며 매년 봄마다 매화꽃이 피면 청매실 농원을 중심으로 다안면 일대에 매화축제가 열립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농원을 찾아오며 특히 매화를 촬영하기에 많은 사진 촬영자들이 모여들기도 합니다. 농원에서 생산되는 매실 관련 제품은 매실고, 매실청, 매실절임, 매실고추장 장아찌, 매실된장 등 매실을 활용한 많은 제품들이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순천의 매화와 매실로 유명한 곳이 두 곳 있습니다. 향매실 축제가 열리는 향매실 마을은 50여 년 전에 처음 매화나무를 심기 시작하여 현재는 약 25만 평에 이르는 드넓은 들판에 매화나무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온통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꽃동산에 이르며 여름이면 매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또한 향매실 마을은 상동, 외동, 중촌, 이문, 내동 등 5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문 마을에는 이택종 선생이 일본에서 가져와 최초로 심은 매화나무로 향매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매화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광양시 다안면보다는 평균 기온이 낮아 광양시 매화축제보다는 조금 늦게 축제가 열립니다. 순천에는 홍매화로 최근에 유명해진 마을이 있습니다. 순천시 매곡동 탐매마을입니다. 탐매마을은 이른 봄 마을 전체가 홍매화로 장관을 이룹니다. 마을 주민이 직접 심어 가꾸는 홍매화가 약 1000그루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을 자원인 홍매화를 특화시키기 위해 2014년 행정자치부 조성사업의 공모 선정되어 홍매화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전남 해남군의 땅끝 매화축제도 유명합니다. 1979년 보혜 양조는 해남군 산이면에 보혜 매실농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면적은 약 14만 평 규모이며 14,000그루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매년 봄 매실농원에서는 3월에서 4월까지 매화꽃이 만개할 무료 개방을 합니다. 2009년부터 땅끝 매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혜 매실농원에서 6월 중순경 수확되는 매실은 보혜 제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매화꽃으로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중 한국의 4대 매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릉 오죽헌의 율곡매로 천연기념물 제484호입니다. 두 번째는 구례 하음사의 들매화로 천연기념물 제485호입니다. 세 번째는 장성 백양사의 고불매로 천연기념물 제486호입니다. 네 번째는 순천 서남사의 서남매로 천연기념물 제488호입니다. 네 곳 매화 중 세 곳의 매화가 전남 매화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례 하음사의 들매화는 꽃이 화려하진 않지만 기품이 느껴집니다. 수령은 약 450년으로 추정하여 하음사 길상암 급경사지의 대나무 숲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매화는 들매화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이나 동물이 매실의 가육을 먹고 버린 씨앗이 싹이 터서 자란 나무로 짐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들매화는 꽃과 열매가 재배 열매보다 작지만 향기는 오히려 더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학술적으로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하음사의 홍매화가 유명합니다. 조선 숙종 때 개파선사가 심었다고 전해지고요. 수령이 약 30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매화 중에서 색이 붉다 못해 검다 하여 흑매화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는 순천 서남사의 서남매입니다. 원통전, 각항전을 따라 운수함으로 오르는 단길에 50여 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원통전 담장 뒤편에 백매화와 각항전 단길에 홍매화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매화나무 중 생육 상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양사 고불매입니다. 백양사 매화는 1700년경 스님들이 앞들에 여러 주의 매화나무를 심었고 가꾸다가 1863년 절을 옮겨서 지을 때 홍매화와 백매화 한 그루씩을 옮겨 심었는데 아쉽게도 백매화는 죽고 홍매화만 한 그루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1947년부터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을 기리자는 뜻으로 백양사 고불총림을 결성하면서 이곳 매화나무가 고불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양사 고불매는 약 500년 된 매화나무입니다. 현재의 매화와 매실은 농산물에서 식품으로 관광상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어 가꾸는 대부분 매화나무는 꽃이 이쁜 품종을 골라 젖붙임으로 번식을 시켜 재배하고 있습니다. 매실은 꽃잎의 색깔에 따라서 백매와 홍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얀 꽃이 피는 백매는 꽃은 하얀색이나 꽃받침이 붉은색인 품종으로 남고, 백가하, 앵숙, 갑주채소, 용엽소매가 있으며 하얀 꽃의 꽃받침이 녹색인 품종으로 청축, 고성, 노각, 백옥이 있습니다. 붉은색 꽃이 피는 홍매는 꽃잎이 미양색인 오경, 엷은 다몽색인 풍우, 짙은 홍색인 노가도홍, 팔중한홍이 있습니다. 매실은 국내 재배가 많은 품종으로 고성, 남고, 백가하, 오경, 앵숙, 풍우, 갑주채소를 포함한 12가지 정도의 품종이 있습니다. 고성은 양조용이나 농축액용으로 적당하며 남고는 청매는 양조용, 완숙가는 소금 절임에 좋습니다. 백가하는 양조용, 설탕 절임용으로 좋으며 오경은 청매는 양조용, 완숙가는 농축액으로 좋습니다. 앵숙은 양조용, 절임용으로 쓰입니다. 청축은 매실차 농축액 가공용으로 좋으며 풍우는 잼, 주스, 농축액 가공용으로 좋습니다. 화양실은 절임용, 농축 가즙용으로 쓰고 다나와 옥보석, 옥조, 갑주채소는 양조용이나 절임용으로 좋습니다. 매실의 수확 시기에 따른 명칭을 알아보겠습니다. 농매는 덜 익은 풋매실을 칭합니다. 과일이 아직 미숙한 것으로 쓴맛과 풋내가 강하며 과육과 핵 속에 아미그달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청매는 완숙 전의 매실입니다. 과일이 익기 직전에 수확한 것으로 향기는 적으나 구연산과 사과산이라는 유기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신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황매는 잘 익은 매실을 칭합니다. 과일이 충분히 익었을 때 수확한 것이라 향이 매우 좋습니다. 가공 시 과육이 무르기 때문에 쉽게 흠집이 생겨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매실의 수확 시기는 가공법에 따라 달리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농매일 때는 오매를 만들고 청매일 때는 매실 절임과 청을 담그고 황매일 때는 매실잼이나 매실 식초 등을 담그면 좋습니다. 매실의 가공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실 주스, 매실 차용 액기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매실과 설탕을 1:1 정도 비율로 넣어 매실액을 추출하여 여과하여 섭취하게 됩니다. 매실은 무르지 않은 청매가 좋습니다. 매실의 핵이 딱딱한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산의 함량이 높고 가육이 단단하여 설탕으로 추출 시 깨끗하게 추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덜 익은 풋매실인 녹매는 아밀그달린이 추출될 수 있고, 완숙매인 황매는 향은 좋으나 가육이 흘러나와 탁할 수 있으며 청매보다는 추출되는 매실청의 양이 적습니다. 설탕은 백설탕, 황설탕, 흑설탕 등이 있는데 매실청에 원하는 색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정제 흑설탕의 경우는 일반 백설탕보다 설탕량을 더 많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백설탕보다 당의 함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매실의 굵기에 따라 설탕량을 가감하면 더 좋은 매실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실 재배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품종의 개발로 매실이 굵은 게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매실 가용량이 많을수록 설탕량을 늘려서 넣어야 좋습니다. 설탕과 매실을 켜켜이 쌓아놓기만 하면 매실청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줘야지만 당 함량이 저장에 좋은 농도가 되기 때문에 용기 아래쪽에 가라앉은 설탕을 저어 녹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개월째 매실과 원액을 분리 여과하여 원액만 숙성하여 1, 2년 정도 섭취하는 게 가장 맛이 좋습니다. 매실은 장아찌, 잼 등으로 재가공하기도 합니다. 매실 절임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게 좋을까요? 매실을 절여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설탕 절임의 방법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실 절임입니다. 매실을 씻어서 물기를 빼고 꼭지를 따서 매실의 크기에 따라 6에서 8조각 정도 내어줍니다. 조각난 매실의 가육의 무게와 설탕 양을 1대 0.8로 절임을 합니다. 매실 조각이 과일처럼 아삭한 식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절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2주 정도 실온에 두고 설탕이 충분히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매실 건더기만 보관 용기에 넣고 매실 건더기가 잠길 만큼 분리해둔 청을 부어줍니다. 매실에 0.05%의 굵은 소금을 뿌려 냉장 보관 숙성합니다. 2, 3개월 후부터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추장 장아찌용 매실 절임입니다. 설탕량이 앞에서 설명한 매실 절임과는 달리 과육과 설탕을 1:1로 절여줍니다. 고추장에 버무려 놓았을 때 매실에서 수분이 흘러내리는 것을 예방하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매실 농축액, 매실 고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실을 씨를 발라 과육을 생즙기로 착즙을 합니다. 과육은 설탕을 넣어서 매실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생즙을 스텐솥에 넣고 약불에서 24시간에서 30시간 정도 엿처럼 졸여주면 됩니다. 세 번째, 수분이 증발함에 따라 녹색에서 갈색, 흑갈색으로 변합니다. 섭취법은 어른은 찻숟갈 하나 정도의 양을 하루에 2, 3회 먹습니다. 어린이는 찻숟갈 2분의 1 정도의 양을 2, 3회 나눠 먹이면 좋습니다. 농축액은 먹기가 곤란하므로 농축액 한 작은술에 꿀 한 큰술을 물 한 컵에 섞어서 마시면 좋습니다. 매실 식초 만드는 법입니다. 노랗게 익은 매실 중에서 흠집이 없는 것을 골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말려줍니다. 매실을 항아리에 담고 그 위에 설탕으로 덮어줍니다. 항아리를 완전히 밀봉하여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서 5, 6개월 정도 숙성을 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미세한 천으로 걸러냅니다. 잘 걸러낸 식초를 다시 밀봉하여 장기 숙성시킵니다. 적어도 3, 4년은 돼야지 제대로 된 식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실주 만드는 법입니다. 매실은 꼭지를 제거하고 물기를 빼서 준비를 합니다. 소주를 부어 밀봉 암실에서 보관합니다. 3개월 후에 매실을 분리하고 1년 숙성 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매실을 활용한 음식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주로 매실청과 매실 장아찌, 매실 식초 등을 활용한 음식입니다.
매실의 양을 조정하여 본 메뉴의 맛을 흐트리지 않고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매화하전은 찹쌀을 익반죽하여 매화꽃을 얹어 팬에 지져 꿀 대신 매실청을 넣어 완성합니다. 매실오이 백김치는 백오이를 이용해 매실절임과 매실청을 넣어 오이가 빨리 무르지 않게 합니다. 매실 소스 해물 샐러드는 해물의 비린 맛을 매실청으로 상큼하게 만듭니다. 매실 표고버섯 탕수는 달콤-새콤한 탕수의 맛을 매실청으로 냅니다. 매실 오이 초밥은 오이 위에다 매실 고추장 절임을 다져서 얹어서 만듭니다. 매실 약간은 벌꿀과 매실청을 섞어 집청을 합니다. 매실 숙성 보쌈은 수육을 삶아 간장과 매실청을 넣고 졸여줍니다. 매실 장아찌를 넣은 쌈장과 곁들입니다. 매실 산나물 밥은 산나물을 넣은 밥을 매실 고추장 장아찌를 넣고 비벼서 먹습니다. 매실 단호박 갈비찜은 매실청과 매실 절임을 넣어 졸입니다. 매실 견과류 역간장은 매실 절임을 다져서 넣어 만듭니다. 매실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과 음식이 개발되어 매실의 가치가 상승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